안녕하세요. 세면신입니다.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가 끝나고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체 경쟁률. 기존에 이제 매일매일 나오다가 목요일 24시가 끝으로 안 나왔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월요일 날 원래 경쟁률이 나오는데 보도 자료로 항상 이렇게 먼저 돌립니다. 왜 돌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제 블로그에 이렇게 세부별로 다 넣어놨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몇 대 몇이다 하는 거 나오죠. 몇 명 모집에 몇 명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얘기할 건데 이 경쟁률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예, 일단은 통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330명을 선발했어요. 올해는 3,800명 줄었죠. 줄었는데 오히려 원서 접수한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3,000명이나 더 늘었죠. 3,000명 정도 늘은 거죠. 네. 그렇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남자 여자에서 여자가 늘었습니다. 또 56.9%로 늘었고 연령별로 보자면 자 보세요. 10대는 누구겠어요? 18세, 19세 만 나이로 만 나이인데 이제 생일 안 지나도 되니까 만 18, 19세 요 사람들이 0.6% 그런데 50대 이상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1.5% 1615명. 그러니까 10대가 619명, 50대가 1615. 이게 나란히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20대가 가장 많죠. 50.8%. 30대가 놀랍게도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아니, 딸 때가 아니라 이제 추세상으로 높아졌어요. 그런 뭐 퍼센트는 그런데 어쨌든 4만 명을 넘었습니다. 4만 명. 여기는 5만 5천 명, 4만 명. 그 다음에 40대가 여기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0대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사람이 30대가 되고 30대에서 준비하던 사람이 40대가 이렇게 조금 밀려가는 것도 있고 이쪽에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인구가 원래 많아요. 많아서 그게 이제 그 중에 또 공무원 해야 되겠다. 뒤늦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생겼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 통계예요. 그래서 쭉 내용은 나와 있는데 경쟁률이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 여기 보시면 자 보자고요. 일반 행정 가지고 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니까. 일반 행정 전국 일반이 265명 뽑는데 2만 5천 명이 왔습니다. 원서 접수를 한 거예요. 원서 접수. 자, 원서 접수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우리 수능에서 대학 갈 때는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몇 등급은 어디 갈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종의 뭐 그렇게 해서 보내니까 그 점수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나름 경쟁을 해서 경쟁률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 25,949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과연 합격할 수 있는 만큼의 공부 실력이 되느냐? 265등까지만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한 25,000등까지 거의 동점 비슷비슷하냐? 전혀 아닙니다. 그럼 로또처럼 누구가 될지 모르는 그런 거. 예, 그런 게 경쟁률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얘는 아니죠, 전혀. 왜? 얘는 100% 성적에 의해서 선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면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내가 30점, 40점 맞는데 100점 맞는 사람하고 무슨 경쟁을 합니까? 못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 간단히 고등학교 생각하면 돼요. 고등학교 갔는데 고3 때 전교 1, 2등 하는 친구 서울대 간다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전교 뭐 한 30등 아니 30등이래 뭐 200등 300등 하는 친구를 보고 제가 나의 경쟁자가 될 것 같다 난 쟤를 굉장히 의식해야 되겠다 하지 않죠.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전교 1, 2, 3등끼리 경쟁하죠. 뭐 일종의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것만 보여줘. 요것만 65.7% 이야 높아. 근데 높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옛날 170대 1 막 130 그랬어요. 근데 그나마 좀 많이 내려온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높아요 사실은. 왜냐 왜 높냐 하면 2만 5천 명 중에 265등 안에 들어야 돼요. 265등 안에. 그러니까 265등 상위권만 붙는다니까. 65명 중 이기면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2만 5천 명 중에 한 265등 안에 들어야 된다. 뭐 한 300명이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300등 안에 들어야 합격하는 거지. 내가 65명 제낀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랜덤하게 중간에서 뽑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65.7한 의미는 그냥 느낌으로 오는 거지 실질 경쟁률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그럼 실질 경쟁률이란 건 뭐냐? 공무원 시험에서 간단하게는 상위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등수 안에 들 수 있는데 약간 박빙의 싸움이 생길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8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한두 문제 틀리고 뭐 운이 좋아서 세 문제 더 맞으면 평균 올라가잖아요. 물론 80점도 사실 요새는 안 돼요. 한 85점 이상은 돼야 됩니다. 국가직 같은 90점도 넘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치면 그냥 80점 이상대의 점수 분포에 있는 인원이 그들은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운이 좋아서 한 5문제 더 맞는다. 뭐 실력이 좋아서 맞는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는 거지. 여기 지금 25,000명이 경쟁자가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제 25,000명인데 누가 그 사람들인지 모르죠. 이게 한 학교에 모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한 집단에 모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국에서 원서업소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실질 경쟁률 다시 계산해 보자고요. 자, 일단 25,000명 중에 25,000으로 하자고요. 940명 빼고 26,000 하자고요. 26,000인데 일단 시험 보러 안 오는 사람이 한 25% 정도 나옵니다. 보통 뭐 적게는 한 80%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안 오고 이래요. 20% 날라갔습니다 이미. 시험도 안 봤는데 이미 갔어요. 네. 벌써 20%는 내가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봤어요. 20% 빼고 시험을 봤는데 그 이제 본 사람들 중에 70% 정도는 합격 점수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하향 평준화돼 있어요. 밑에 쪽에 다 모여 있어요. 그 위쪽에 상위 집단이 얼마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다 빼고 차 떼고 포 떼니까 뭐가 남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대1 정도가 남는 건데 3대1까지도 봅니다. 2대1에서 3대1. 인원수를 적게 뽑으면 3대1 정도, 인원수를 많이 뽑으면 2대1 정도가 실질 경쟁률이에요. 해볼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나도 하위권, 중하위권에 들어가 버리면 나도 그 합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안 되는 거죠. 백날 해봐야 안 되겠다. 그런데 꿈을 꿉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2대1이다 그러면 우와 난 그래 한 명만 이기면 되나 보다. 두 명만 이기면 된다. 뭐 265등 할만해. 왜 전교 1등 하라는 건 아니잖아. 1등 하라는 건 아니잖아. 할만해 하는데 문제는 위쪽에도 나름 위쪽에 상위권 집단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어려운 게 이게 학교랑은 좀 다릅니다. 학교는 좀 약간 골고루 분포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학교랑 다르게 공무원 시험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학교에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상위권에 올라간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위쪽에는 어쨌든 합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은 경쟁이 더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265등 안에 들면 이게 맞는 얘기죠. 근데 265등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도 저도 아니에요. 이거 보고 뭐 좌절하고 안 가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시험 보러 가야 됩니다. 다만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보러 갈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내가 뛰면 앞서 나가는 친구는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 계속해서. 그러면 나는 빨리 차를 타고 따라갈 게 아니라 헬리콥터를 타든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거기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 방법은 쪽집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독을 더 많이 늘려서 내가 저들보다 빨리 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똑같이 따라가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항상 떨어지는 사람이 떨어집니다. 웃긴 얘기지만 합격선 근처에 있는 사람이 항상 합격선 근처에 떨어져요. 오히려 아예 낮으면 포기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뭐 3년, 4년, 5년 이렇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해도 안 돼요.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이거 보고 심란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80점, 90점 하는 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이 공무원 시험 합격선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 합격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등수, 여기 보시면 28등의 점수가 합격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몇 명 더 뽑습니다. 1점 뭐 배수로 뽑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점수를 딱 지정이라 그 사람의 공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몇 점 넘으면 합격했구나. 그거 아니에요. 이 등수로 해갖고 그 등수의 사람의 점수를 보여주는 게 필기 합격선입니다. 25년 필기 합격선은 다 그렇게 돼 있고, 필기 합격선은 결국 최종 합격선은 또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뽑습니다. 일단 필기에서. 그래서 면접 보고 나서 최종 합격자일 때는 28명만 뽑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30 몇 명을 뽑았어 필기에서. 그럼 몇 명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기 합격선은 절대 합격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잘못 생각한단 말이야. 필기 합격선만 넣으면 된다. 그것도 작년 데이터 보고 재작년 데이터를 보고 어떤 사람은 막 평균도 냅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왜? 매년 시험의 난이도가 달라져요.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떨 때 어렵게 내면요 평균이 내려갑니다. 다 같이. 다 점수가 내려가잖아.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또 쉽게 나면 또 다 올라가요. 막 96점, 97점 막.
그러니까 그게 절대 점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점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등수 안에 들어야 됩니다. 운이 좋아서 전부 시험을 못 봤어. 그럼 나도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그렇지만 공부한 사람들은 제가 모여 있다 그랬죠. 위쪽에 항상 있습니다. 매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합격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또 새로운 다크호스들이 나와서 또 그 상위권에 올라가요. 그게 내가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합격하는 거고 남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경쟁의 시대고 등수로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평가로 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뽑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등수로 뽑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이런 데이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알아서 뭐 하게요. 몇 대 몇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떨어졌을 때 방어하긴 좋죠. 이거 65.7대 1이었어. 그러니까 떨어지지. 그렇구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얘기했지만 2대 1, 3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 해결책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네, 몇 달 동안 마지막 마무리로 남들이 뛰어가면 나는 날아갈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